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혹시 이 글귀를 아십니까? 오늘 특별히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선교사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선교사는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교육가로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교사였고 선교사였고 유일무이하게 건국 공로 훈장과 금관 문화 훈장을 받은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러일 전쟁을 목격하면서 일제 한국 침략을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대한제국의 주권 수호를 위해 일제에 맞서 가만히 있지 않고 싸운 인물입니다.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다름 아닌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를 부를 때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헐버트의 선교사 신학의 정체성, 그가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활성화한 교육가입니다. 한글을 문서로 정리하고 세계에 알리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한국 문화를 평민층에게도 교육을 통해 이 나라가 독립국가로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국 교육에 매진하고 연구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또 헐버트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과 다르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문서 선교사로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를 세계에 전하였고 일제의 통치에 대해 서양 문물을 먼저 개방하는 것에 좋게 보고 또 선두주자인 일본이 미개한 조선의 변화를 줄 모범이 되는 나라라고 주장하다가 일본의 강압적이고 그리고 또 통합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또 통치하는 것들을 보고 일본을 비난하고 침략 통치임을 서방에 알리는 독립운동가이자 특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뛰어난 학문과 가문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만한 그가 동시대 목사, 선교사들과 비교해서 언어, 문화, 신학, 정치, 헐버트의 기독교적인 사상 또 어떤 신학이 바탕이 되어서 누구보다 사랑을 이 땅에 묻힌 선교사가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의 신학적 생애 그리고 활동 그리고 그가 어떤 선교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규명하고 같은 시기에 내한한 선교사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바로 교육가 헐버트입니다. 제가 한번 이분이 썼던 글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전까지는 문화와 역사에 치중되었었다. 자연의 이치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미비하다. 교육의 참된 목적이 개인의 지성을 개발하여 부패한 환경에서 오는 퇴체풍조와 싸울 수 있도록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이라면 교육혁명은 사회 환경에 180도 바뀌어야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헐버트는 영문 월간지인 코리아 리뷰를 통해서 조선의 교육관에 대해서 이렇게 저술하였습니다. 한국의 헐버트는 교육가였습니다. 그는 3일필지라는 한국 교과서를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형, 기후, 산업, 환경, 여러 가지 종교라든가 언어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는 그만큼 조선의 학생들에게 문화와 역사, 그리고 특별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뛰어넘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지식에 대한 것들, 또 전 세계적인 역사를 갖춘 인재를 키우려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다른 문화의 조선이 그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대해 얻은 소득의 정도만큼 가르치거나 열악한 환경을 비관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의 삶이 너무 성공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온화하고
매우 사랑스럽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일은 즐겁고 고되지 않고 교제할 친구들도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조선의 실생활이 그리 넉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한국인들을 또 조선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이것을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종교적 신념이 바탕이 되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마음, 자비와 사랑과 윤리적인 지향이 기독교적 신념이 기반이 되어 나타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념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헐버트는 1863년 1월 26일 미국 동북부 지방 버몬트주 뉴헤이븐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기 초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적인 집안에 그는 미들랜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아버지 칼빈 헐버트와 다트머스 대학의 창립자의 외손녀였던 어머니 메리 우드워즈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세계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고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헐버트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함께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문명화시킬 수 있다고 자녀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1884년 헐버트는 외가의 학교인 다트머스 대학을 다니면서 문학, 역사,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다트머스 대학 시절 헐버트가 회고록에서 조선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883년 가을 어느 날 오후 내가 다트머스 대학 기숙사에서 나올 때 나는 리드홀 입구에서 기이하게 옷을 차려입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길고 흰 망토를 입고 있었고 또 우습게 생긴 망건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작아서 상투를 거의 감출 수 없었고 다만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또 그것은 갓근으로 턱 아래에 고정되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한국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 기묘함에 단지 미소를 짓고 나서 내 길을 걸어갔다. 만일 내가 내 생애 20년을 그들의 나라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그들을 개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겠는가는 상상이 될 것이다. 조선의 모습을 서양인의 눈으로 처음 본 모습을 표현할 때 기묘하고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해 아직 그는 아는 바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화, 역사, 지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임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짧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본토로부터 돌출한 한국은 일본과 태평양을 마주보고 있다. 한국의 구부러진 등은 동쪽으로 향하고 손은 서쪽으로 뻗어 있다. 이 환상은 아일랜드의 경우와 같이 명백하다. 아일랜드의 등은 영국 방향으로 향해 있는 반면에 미국 방향으로 열성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혹은 이탈리아와 장화 모양은 분명히 서쪽을 가리키고 있다. 더구나 이 환상은 윤곽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 기질, 문화와 딱 들어맞았지만 나는 이것을 다만 호기심에 따른 우연의 일치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일본인과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고 확신한다. 여러분, 헐버트는 조선에서 한국인들의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세를 자세히는 아니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할 만큼 이해력과 지식을 갖춘 인물임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헐버트의 신학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시기는 유니온 신학교, 다트머스 대학을 마치고 유니온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와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헨리 보이튼 스미스라는 교수를 만나면서부터 그가 특별하게 더욱더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이 스미스 교수는 보우튼 대학 시절 회심을 경험하고 앤도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복음주의 학생운동에 영향을 받게 되고 독일 유학 시절에 신학자들이 전 세계를 휩쓴 복음주의 부흥운동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특별히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이 유럽을 휘어놨을 때 독일 신학과 함께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적인 이해와 복음주의, 이성주의를 통한 신학과 학문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상식 철학의 도덕의식은요, 장로교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성서적 윤리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영적 회심을 통해 신학의 길로 들어선 스미스에게는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한 학문이 이 유니온 신학생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헐버트의 태도에서 헐버트가 고종을 대하는 태도나 조선의 약자들을 돕는 등 불의에 대해서 또 압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민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과 상식이라는 개념 안에 이런 신학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덕적 규범에 따른 삶을 강조한 스미스 교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헐버트가 선교사로서 조선에서 취한 태도는 스코틀랜드 상식철학에 따른 정의의 실현의 개념에서 본다면 아주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침 고종은요, 신교육을 통해서 나라의 안녕과 주권을 갖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들어서 주변의 세력으로부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신교육으로 무장한 세대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대화된 교육을 가지고 세계 정세에 대해 대책을 구상하고 그래서 신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귀족자제들에게 영어, 지리, 그리고 기타 서양 문물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인 교사 3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 국부성 교육장관이었던 존 이튼에 의해서 헐버트의 아버지인 칼빈에게 아들 중에서 1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헐버트는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유경공원 교사로 임명되어 1886년 7월 4일 길모어 부부 그리고 벙커 부부와 함께 조선에 내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유경공원이 개교된 9월 23일부터 공원의 교사로서 수학, 자연과학, 역사,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은요, 학교 운영이라든지 교육 일정을 계획하는 등의 근대식 교육을 가르칠 만한 준비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기반은 그 당시 외국인 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고종의 유경공원에 대한 큰 관심, 또 열악한 숙소와 빠듯한 월급이지만 그에 비해 3명의 교사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가르쳤습니다. 공부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권할 만큼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습니다. 하다못해 방학에 아이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출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신학적인 교육이 분명했습니다. 이 교육관이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위해 돌보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날수록 학생 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학교는 어려움에 처했고 교사인 헐버트의 주거지까지 사라지게 되는 압력을 받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결국 유경공원은 문을 닫고 맙니다. 유경공원의 원생들이 점점 태만해졌고 양반 자제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줄였던 상황에 학생들의 잦은 결석, 또 엄격한 시험에 대한 불만, 점차 유경공원의 교육 방법과 외국인 교사들에 대한 반발의 사태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들이 학교 유지비를 횡령하여 개인의 용도로 사용해서 학교 재정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유경공원의 3명의 교사 중에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던 길모어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계약의 연장으로 인해서 헐버트와 벙커는 3년 후에 1891년까지 연장하게 되지만
유경공원 관리들은 1891년에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독일 영사 소유로 변경해 버리게 되면서 헐버트의 거주지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열의를 가지고 교사로서 고종의 신임까지 얻었지만 또 고종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유경공원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는 등의 일들이 유경공원 관리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헐버트는 1892년 12월 유경공원 교사를 사임하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경공원은 1894년 폐교되면서 관립영어학교로 계승되고 후일에 한성 외국어 학교로 통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헐버트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공원의 교사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헐버트가 조선에서 두 번째 기회를 갖고 다시 조선에 내한하게 되는데 헐버트의 정체성은 바로 선교사라는 것이죠.